자, 열대 저기압. 자, 우리나라의 열대 저기압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이름 다 달리 부르는 거잖아, 맞지? 허리케인도 있고, 태풍도 있고, 뭐 사이클론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 쪽 올라오는 이거 서태평양 쪽에 만들어진 건 태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른다.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 자, 일단 만들어지는 곳은 열대와 아열대 해상이야. 수온이 높은 곳에서 증발해서 수증기 잠열이 바로 에너지원이니까 증발 잘 되는 곳에서 만들어져. 근데 적도에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회전시키는 힘이 전향력이라 그랬어. 근데 이 전향력은 위도값에 비례하거든. 적도는 위도가 제로니까 안 만들어진단 말이지. 자, 에너지원은 수증기 잠열 증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에서 잘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열대 저기압이 상륙, 육지로 올라오면 더 이상 수증기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리고 태풍은 열대 저기압은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어디가 마찰력이 큽니까?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육지가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마찰력이 크잖아.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지.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현재 수증기 공급도 못 받고 지표의 마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세력이 약화되는 거지. 근데 태풍의 세력, 열대적 세력 뭐로 표현하죠? 세력이 강하면 바람이 세겠지. 그래서 중심부의 풍속, 그 최대 풍속이지. 가장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열대 저기압.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셀까? 기압이 높을수록 세력이 셀까? 낮을수록이지. 열대 저기압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은 풍속, 세력이 약화된다는 말은 풍속이 약화된다. 기압이 오히려 올라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그리고 최대 풍속이 클수록 세력은 강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구조를 보게 되면 자, 가운데 뚫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참고로 자, 저기압인과 공기가 모여가지고 상상이 될 건데 자, 대륙 건겨면 위쪽은 성층권, 아래는 대륙권. 성층권은 안정하다 그랬죠? 공기가 상승하지 못해. 그래서 대륙 건겨면이라는 천장이 부딪히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지. 퍼져갈 건데 일부는 중심부로 모이겠지.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지? 중심부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있더라. 원래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라 하잖아, 맞지? 근데 이 전체가 저기압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기압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고기압이라 안 해. 자, 저기압인데 중심부에 구름이 없다. 그래서 뻥 뚫려 있는 이거 바로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밑에서 공기가 수렴할 때는 저기압이니까 시계야 반시계야? 저기압이니까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로 공기 들어오는 거지. 근데 위쪽에서는 발산이 일어납니다. 퍼지는 거지. 그 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납니다. 아래쪽은 반시계, 위쪽은 시계 방향으로. 이 과거 기출문제 나왔어. 자, 시계 반시계. 밑에가 아래쪽이 반시계, 위쪽이 시계 방향으로 발산, 아래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 자, 그리고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은 강해지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지.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기압은 중심부로 갈수록 저기압 중심부의 기압은 계속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 구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풍속 보면 오른쪽이 강합니까? 왼쪽이 강합니까? 오른쪽. 이걸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 하지? 맞게. 자, 태풍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가지는데 이 진로를 결정하는 게 뭐였죠? 편서풍, 무역풍, 지역에 불고 있는 바람이었지?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의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 진로는 자, 무역풍과 편서풍 같은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이고 그리고 기압 배치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태풍이 저기압인데 만약 고기압, 강한 고기압이 있다면 그놈을 가로질러 갈 수 없잖아. 피해서 둘러서 가는 거지. 왜냐하면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역풍과 편서풍입니다. 자, 아래쪽에 편동풍인 무역풍이 불고 있는 곳을 지난다면 자, 편동풍은 지금 무역풍은 기본적으로 북동풍이죠. 북동풍이니까 지금 서쪽으로 미는 성분과 아래쪽으로 미는 성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태풍은 기본적으로 저 위에서 고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밀 거니까 서쪽으로 이동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밀고 있지? 그럼 이거는 진행을 방해하고 있겠지. 속도가 빨라 느려? 이 지역에서는 이동 속도가 빨라 느려? 느립니다. 근데 이걸 지나고 나면
자, 꺾이게 되면 이제 편서풍 영역으로 가게 되면 편서풍은 남서풍이지. 현재 이놈은 오른쪽으로 미는 동쪽으로 미는 것도 있고 위로 북쪽으로 미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자체가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거고 동쪽으로 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향점을 기준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재면 동일한 시간 지났을 때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 전향점 지나면 확 갑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예보를 하잖아, 맞지? 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뭐 새벽에 우리나라 상륙한대. 다음날 오후쯤 되면 저 동해안 저 멀리 가 있잖아. 그만 빠르다는 거지. 맞지?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 기압이 강할 때 고기압 강하면 좀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쏠리겠지? 그걸 말한 거야. 기압도 고기압, 기압 배치도 영향을 줄다는 것. 자, 위험과 안전 반응. 기본적으로 태풍의 진행 방향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바람이었잖아, 맞지? 대기 대선의 바람. 그리고 태풍 자체도 반시계로 바람이 불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 풍향이 일치하면 바람은 세질 거고 반대라면 약해진다는 거였지? 자, 일반적으로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 위험 반응이었지. 그래서 오른쪽이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자, 오른쪽이 진행 바람 오른쪽이 태풍 자체 바람은 반시로 불고 있다. 그 지역에 지금 편서풍이 불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두 개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한 것. 그리고 왼쪽은 서로 두 개 바람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반대니까 약해지는 것. 그렇지? 결과적으로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은 위험 바람, 바람 셉니다. 왼쪽은 약하다는 것. 자, 결과적으로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 왼쪽은 안전. 자, 그리고 풍향은 시계 방향, 그리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 아까 온대적용에서 많이 했잖아, 맞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그리고 오른쪽은 위험 반응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진행 방향에 따라서 풍향 변화. 이거 아까 계속 했던 겁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은 시계 방향, 왼쪽은 반시계. 근데 통상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게 태풍의 중심부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불고 있을 거잖아, 맞지? 바람이 불 거야. 그러면 부산 지역에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거지. 근데 만약 위치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2번 위치에 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놈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 원을 그리면 됩니다. 원을 그리면 2번 위치에 있을 때 부산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지. 그러면 1번에서 2번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지. 됐지? 자, 만약에 뭐 서울 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 됐지?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이거는 풍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야. 실제로는 완벽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지는 않습니다. 원래 중심부가 저기압이잖아, 맞지? 약간 휘어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풍향 변화 경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반시계 그림을 그린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약간 휘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휘어서 들어간다는 것. 왜냐면 태풍의 위치를 잡아놓고 이 지역 바람이 어떻게 불 건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때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 오답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끔 제시해 주거든. 그럴 때는 약간 휘어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 됐나? 지금 당장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2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 아까 이렇게 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번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갈 거잖아, 맞지? 실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지. 됐나? 지금은 변화 경향을 알기 위해서 반시로 돌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폭풍해일은 태풍은 저기압이죠. 기압이 낮을 거니까 해수면 누르는 힘이 약하잖아. 그러면 해수면 어떻게 되죠? 더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 접근하면 자,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이걸 폭풍해일이라고 그러지.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수면 높을 때는 뭐라 하지? 만조에 간조에? 만조일 때. 그때 피해가 크겠지. 됐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해보면 자, 태풍 발생 지역과 이동 경로 나와 있고 태풍의 구조 나와 있습니다. 2번 태풍 중심 기압이 높을수록 세력이 강해진다. 자, 태풍은 열대 저기압,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지.
더 저기압성이 강해지는 거니까. 반대로 되어 있지. 3번. 태풍에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지금 태풍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북반구에 있는 걸 가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 거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다. 6번 열대 저기압 주 에너지원. 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감소된 위치 에너지 나오는데 감소된 위치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입니까? 온대 저기압이었지.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다? 잠열 또는 수문열, 수증기의 상태 변화열이었습니다. 수증기 잠열. 자, 7번 태풍은 대부분 적도 해역에서 발생한다. 뭐 적도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지지. 적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도는 위도가 제로잖아, 맞지? 이게 전향력이 제로기 때문에 회전력이 없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좀 벗어난 열대 및 아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자, 16번 A 지점은 B 지점보다 풍속이 크다 되어 있는데 A와 B 결과적으로 A, B는 태풍의 진행 경로상에서 경로에 대해서 A는 왼쪽, B는 오른쪽. 참고로 오른쪽인 B가 더 바람이 강하겠죠? 그걸 우리가 위험 발언이라 칭하는 거지. 자, 18번. 자, 위험 발언이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 풍속이 큰 이유는 태풍 자체 바람과 그리고 태풍의 이동 방향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했잖아, 맞지? 내가 앞으로 가면서 주목 뻗는 거하고 뒤로 가면서 주목 뻗는 거하고 당연히 앞으로 가면서 주목 뻗는 게 더 강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동 방향과 태풍 자체 바람 일치하기 때문이다. 근데 태풍 자체 바람은 뭐 일단 열대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이 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주 원인이 뭐였죠? 편서풍, 무역풍, 바로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이었지? 그거와 일치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무역풍과 편서풍과 태풍 자체 바람이 방향이 일치하면 바람이 강해지는 거고 서로 반대라면 서로 상쇄될 거니까 약해질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동 방향이나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대기 대순환의 지역의 바람이나 지상의 바람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9번. 자, 남반구에서 열대 저기압의 위험 반원은 진행 경로의 오른쪽 반원이다. 자, 여기서 남반구가 나오는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다 대칭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대순환 대칭이죠. 그래서 무역풍이나 편서풍이나 현재 편동풍 또는 현재 극동풍 다 대칭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대로 접었을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서로 다 대칭입니다. 온대 저기압에서 봐. 온대 저기압에서 앞쪽에는 무슨 바람이었지? 온대 저기압에서 제일 앞쪽 온난화선 앞쪽에는 제일 앞에 남동풍이었지. 참고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서로 대칭입니다. 그럼 남반구는 뭘까? 남반구에서 온난화선 앞쪽은 북반구는 남동풍이야. 다시 적도 그대로 대칭이야. 남북 대칭입니다. 북동풍입니다. 남북만 바뀌는 거야. 알겠지? 적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접었을 때 똑같은 모습이야. 되겠나? 어쨌거나 꼭 기억을 하셔.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또는 대기대순환 그 구조든 모두 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이라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는 위험 반원이 오른쪽이잖아, 맞지? 남반구는 왼쪽입니다. 왼쪽. 자, 23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태풍 이동 경로. 자, 태풍의 이동 경로는 무역풍과 편서풍 같은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이 주 영향을 미치지만 기압 배치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참고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강하면 고기압을 가로질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둘레를 둘러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좀 더 왼쪽으로 밀어버리겠죠? 그래서 좀 더 중국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지. 우리나라 쪽 중국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25번. A 지점에서 태풍이 P 지점 통과하며 자, 진행함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지금 A 지점 그랬으니까 A 지점은 왼쪽을 말하는 거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A는 반시계, 왼쪽은 반시계 방향이다. 자, 27번. 해안 지역의 폭풍 해일. 태풍이 접근할 때, 자, 태풍 자체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
그래서 그대로 접근하게 되면 그때 해일이 발생하는데 그걸 폭풍 해일이라고 한다. 자, 간조가 해수면이 높을 때입니까? 만조가 높을 때입니까? 만조. 가득 찰 만이지? 그래서 만조와 만조 사이에 사이 간자 써가지고 간조란 말 쓰는 거지. 간조는 해수면이 낮을 때. 그래서 만조일 때 피해가 크겠지. 자,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태풍 중심 기압은 낮아진다. 중심 기압이 낮아진다는 말은 세력이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육지는 수증기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마찰력도 크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다 그랬지? 그래서 에너지 공급도 못 받고 현재 에너지 소모도 많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면서 기압이 오히려 높아지겠지.